백전백승 7분 솔루션 시간입니다. 시장이 내릴 때는 내리는 대로 또 오늘같이 오르고 있어도 별다른 감흥을 못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. 꽉 차 있는 그 숙제를 풀어내야만 좀 가뿐하게 즐겁게 시장 반응과 함께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백전백승, 자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? 압축된 전략 오늘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함께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만나보시죠. 대표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반갑습니다. 일단 시장이 뭔가 많이 불편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뭐 여기에 따른 대응 전략 세워주시기도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시겠어요? 물론 이제 오늘 증시는 올랐습니다. 미국 네. 증시도 오르고 있고요. 그쵸. 그래가지고 뭐 긍정적인 모습 띄고 있는데 시장이 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좋진 않죠.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제 위기, 그러니까 뭐 항상 뭐 주식시장은 위기가 없으면 안 되는 그죠. 시장이지만은 지금 조금 이제 뭐 키프로스 사태가 좀 발생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. 일단 제가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답을 아실 것 같으세요. 위기는 다 지나가죠. 그렇죠. 위기는 곧 지나갈 것이고 위기는 주식시장에서 위기는 항상 기회로 작용합니다. 그죠. 예,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의 특징상 주식시장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계속 올라갈 그러니까 중간에 진폭은 있어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기는 투자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데 좀 자료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. 이게 네. 첫 번째 자료가 이제 되게 오래전 얘기예요. 2006년도 정도 볼 수 있겠는데 주식이 잘 올라가고 있다가 한 10%에서 15%, 거의 20% 가까이 폭락을 했었어요. 네. 이때 이제 증시가 전 세계 경제가 좀 좋아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좀 올라오면서 인플레 우려가 좀 작용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죠, 미국에. 그러다 보니까 그 부담감을 급락을 했다가 뭐 다시 한 두세 달 정도 기간 조정을 주고선 다시 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. 그다음 이제 뭐 2008년도 누구 다 아실 겁니다. 다음 차트를 보신다라면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뭐 좀 안 좋았었죠. 뭐 좀 행보세나 좀 안 좋은 모습 뛰다가 이제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이제 크게 작용을 했죠. 부도가 나면서 이제 세계 증시가 출렁거렸죠.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 증시가 뭐 한 1,500, 1,600포인트에서 뭐 1,000포인트 이하로까지 순간적으로 빠지면서 거의 한두 달 만에 거의 30-40%가 빠지는 모습을 띄었었지만은 그때 뭐 다들 뭐 시장 다 끝났다, 뭐 그죠. 세계 공황이 온다라 얘기 4개 나왔었습니다만은 어느덧 뭐 불과 한 6-7개월에 혹은 1년 만에 다시 제자리로 다시 회복했던 모습들. 그 다음으로 또 보신다라면은 2010년도부터 한 1년 정도 계속 그리스로 인해서 뭐 스페인, 뭐 포르투갈, 뭐 이태리, 뭐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만은 1년 정도를 거의 한 10% 정도, 1750에서 1550포인트까지 10% 정도를 갈만하면은 빠지고, 또 갈만하면 빠지는 모습을 1년을 보였지만은 결국에는 뭐 시장이 아래로 빠진 게 아니라 그냥 박스권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돌파를 해가지고 뭐 2200포인트까지도 올라갔었던 모습을 띄었었고요. 그 다음에 차트를 또 보신다라면은 계속 보셔야 돼요. 네. 이게 이제 2011년도 차트인데요. 미국이 신용등급 트리플 A에서 한 단계. 더블 A로 한 단계 강등을 당했죠. 그래서 뭐 이때도 뭐 미국 시장이 이 정도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. 우리나라 증시가 정말 좋았었는데 역대 최고치 2200포인트, 뭐 거의 2300포인트 근처까지 갔다가 뭐 불과 뭐 이때도 한 달 만에 다시 1700포인트까지 빠졌던 모습을 그리면서 뭐 이때도 뭐 다시 또 이때 뭐 비관론자들은 1000포인트 다시 간다.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. 근데 결국엔 다시 주식시장 2000포인트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뭐 그 다음 차트 몇 개 있는데 지금 사태가 이제 또 키프로스 사태가 또 그죠. 발생을 예. 했어요. 솔직히 키프로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친다면 유럽이 우리나라 땅덩어리 된다라 치면은 네. 제주도 정도밖에 크기밖에 안 돼요. 전체 규모 자체 제주도가 경제 규모가 상대가 거의 없잖아요. 뭐 관광으로 먹고 사는 거지 어떤 뭐 경제 활동을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. 그 정도의 사이즈지만은 그 국가 하나만으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제주도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떨어지잖아요. 그런 것처럼 키프로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유럽의 신인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요걸 조금 이제 전체 유럽으로 확대될 수 있을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죠. 뭐 어저께 버냉키도 말하는 게 그건 유럽의 문제다. 뭐 유럽의 문제를 봤을 때는 키프로스 사태는 좀 큰 위험이 될 수 있지만은 뭐 미국까지는 영향이 없다라는 얘기는 선을 그었던 것처럼 유럽만 본다면 좀 위험해질 수 있어요. 근데 과거의 차트를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은
세계 증시,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좀 안 좋을 때, 예를 들어서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같은 큰 세계 경제 안 좋을 때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좀 필요해요. 회복 기간이 필요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. 네. 그렇지만은 일정한 지역의 지정학 리스크, 예를 들어서 뭐 중동이라든지 혹은 지역. 유럽이라든지 특정 지역, 특히 지금처럼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그런 리스크가 발생할 때는 한 3에서 길면 6개월 정도 발생을 합니다. 그리고 국내 지정학 리스크,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북핵 리스크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혹은 뭐 어떤 대지진, 일본 같은 경우 그런 거는 한 달 정도 미만으로 발생을 하게 돼 있어요. 예를 들어 미국 9.12 테러도 마찬가지고요. 그럼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유럽발 리스크는 지정학 리스크고 그로 인해 가지고 한 길어야 뭐 3개월에서 6개월인데 제가 보기에는 키프로스는 그 정도도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. 마인드가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죠. 물론 지금 이제 키프로스보다는 FOMC에 좀 더 기대를 하고 있었고 FOMC 회의 결과가 좋게 나왔어요. 좋게 나왔고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을 띌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확인이 필요하다는 부분들.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후반이나 그러니까 내일 모레 그러니까 다음 주 초반까지는 키프로스가 조금은 변동성을 줄 수 있다는 부분들은 좀 체크하셔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위기를 기회로 인식을 하고 대응을 하신다라면은 지금 이제 투자자분들이 두 가지 관점으로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만약에 난 정말 못 믿겠다 네. 하시는 분들은 정말 보수적으로 하시니까지만은 나는 이걸 기회로 작용한다라면은 좀 긍정적으로, 좀 공격적으로도 한 번 정도는 시장을 대응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. 일단 선별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만약에 나는 공격적으로, 나는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신다라면은 결국에는 그동안의 증시를 본다라면은 주도주는 몇 개 바뀌었지만 항상 위기 다음에 주가가 오를 때는 IT는 항상 갔었습니다. 그렇죠. 그렇다면 IT 관련된 섹터들, 뭐 하이닉스라든지 LG전자 이런 IT 섹터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또 요즘엔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덕산 하이메탈이라든지 이오테크닉스 같은 기업들, 유진테크 같은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있죠. 뭐 차바이오엔이라든지 루트닉스, 뭐 바이오니아 같은 종목군들 그리고 뭐 결국엔 증시가 간다라면은 뭐 증권주 같은 경우도 많이 보셔야 되겠죠.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 중심으로 좀 관심 있게 보고 최근에 좀 급락이 나왔던 종목군들 저점 매수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타이밍을 잡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반면에 보수적이라. 반면에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결국엔 경기 방어주들이지만 경기 방어주라고 해서 예전과 같이 좀 다르잖아요. 최근에 네. 경기 방어주가 오히려 수익률이 더 좋다는 그죠. 부분들 체크한다라면은 시장이 조금 안 좋더라도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수익률 제고도 할 수 있다는 부분들. 그렇다면은 최근에 좀 통신주들도 각광을 받고 있고 SK텔레콤이라든지 LG U+도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띄고 있다는 부분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농심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도 오뚜기 같은 종목군들도 뭐 음식료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. 또 하나가 이제 쇼핑 유통주들 예를 들어서 CJ 오쇼핑이라든지 롯데쇼핑 같은 종목군들도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유틸리티 관련된 기업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신다라면은 뭐 수익률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. 공격적이신 분들은 수익률이 더 클 수 있고 보수적이신 분들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지만 어쨌든 자신이 생각하는 부분에 맞춰가지고 지금 시장이 어느 위치에 있는 건지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는지만 하고 인식만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본인이 맞게 투자 성향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하신다라면은 이번 위기도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분명히 탈출할 것이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 그 네. 시기를 기다리는 그 하루하루의 과정이 정말 힘들 것 같다라는 네. 생각이 들어요. 그런 의미에서 오늘 중국이 주고 있는 기대요인들도 일단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고요. 그만큼 시장에서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더불어서 공격적, 보수적 나눠서 말씀해 주셨잖아요. 네. 대표님은 어느 쪽이신가요? 뭐 저는 항상 긍정론자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1900 이탈하기 전까지는 저는 계속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. 네. 뭐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뭐 경제 지표 같은 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썩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은 이번 주 중국 증시를 보신다면 상당히 좋은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예. 때문에 이미 그러한 부분들을 감지를 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긍정 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빨리 그 봄 같은 날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. 오늘 투자 관련된 여러 가지 포인트 솔루션 해답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.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